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벌써 추석 명절이 지난 지 또 일주일이 또 지나갑니다. 이번 주말도 또 비가 오는 날씨인데 이번 주말 또 행복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빌 게이츠. 감사스마일도 젊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익숙해지게 되면 불평불만보다는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불평불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감자스마일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3기 신도시 창릉 벨트 부동산 전문가, 또 뭐 삼성지구 알림이, 그리고 고양시 지킴이, 고양시 유튜버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주고 있는데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3기 신도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두 가지가 또 나뉘어지는 게 당첨되신 분들과 이제 당첨을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첨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빨리 입주를 갖다 하기를 희망하시고 또 당첨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다. 조금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 또 여기에 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아예 또 이 계획이 취소되기를 갖다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계획을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서울경제 노회철 기자님 기사로 먼저 시작합니다. 3기 신도시 입주 1, 2년 지연되고 후보지 발표 이후 9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사전 청약 당첨자가 입주까지 5년에서 6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전경의 모습이고요. 여기 북한산 모습이고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이쪽쯤이 이쪽이 아무튼 뭐 화랑교차로가 될 것 같고요. 이쪽이 화랑교차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에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쪽이 이제 삼성, 저희 멀리 보이는 게 힐스테이트 삼성역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지축지구. 여기가 이제 삼성에 있는, IM 삼성부터 시작해서 이편한 세상 시티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 전경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3기 신도시 입주 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될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그러니까 최초 입주 예정일이 인천 계양 같은 경우 2026년 상반기, 남양주 왕숙은 2026년 하반기, 그다음 하남 교산이라든지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2027년 상반기, 하반기로 약 1, 2년가량 밀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후보지 발표 이후 최초 입주까지 8년에서 9년이 소요된다. 2021년 시행한 작년에 사전청약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 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그리고 토지 보상 지연이라든지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국토부는 해당 6개의 준공 시기를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예측했지만 이는 부지 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다소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삼성의 첫 번째 입주가 201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2년, 거의 한 만 10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다 갖춰지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빈 땅들이 남아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창릉이라든지 앞으로 3기 신도시도 최초 입주로부터 한 10년을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발표돼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 50%가 넘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토지 보상이라든지 문화재 발굴 등 때문에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계획대로, 물론 한 1, 2년 정도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이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신속 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가, 물론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돼가지고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6년에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6년에 7년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창릉이 계획대로 물론 1, 2년 또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8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통과되고 뭐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029년이나 2030년이기 때문에 얼추 창릉이라든지 기타 3기 신도시랑 입주 시기가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차를 갖다가 좀 두고 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어서 땅집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김리영 기자님 기사로 3기 신도시 입주 1, 2년 밀린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3기 신도시가 뭐 고양 창릉부터 인천 계양, 뭐 부천 대장, 뭐 남양 중앙소, 하남 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뭐 고양 창릉동, 용동, 화전동 일대 38,000가구인데 여기가 이제 컴팩트 시티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세대수가 또 증가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더 지연될 전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표가 있는데 이 표를 갖다 조금 살펴드리면 이렇게 안 되는군요. 네. 이 표를 갖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남양주 왕수국하고 이제 화성 뭐 진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고양 창릉을 말씀드리면 후보지 발표는 19년 5월달에 했습니다. 지구 지정 20년 3월이었고 지구 확정 발표가 이제 작년 11월 정도로 이제 확정됐었는데 보상 착수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부터 지금 보상 착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0% 전후가 지금 보상을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계획은 올 연말까지 보상을 갖다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같은 경우는 2023년 상반기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본 청약은 2025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 때문에 그다음에 토지 보상 때문에 좀 딜레이될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초 입주는 2027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1년에서 2년 정도가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도 더 늦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데 그래도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만약에 부동산 상황이 물론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이쪽에 덕양구는 나빠질 게 하나도 없다. 물론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양시가 이제 이때쯤 되게 되면 뭐 GTX A뿐만 아니라 신분당선도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지금은 베드타운 개념이지만 이때 27년에서 2028년, 2029년 정도 되게 되면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CJ 라이브시티라든지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CJ 랜드마크 타워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구라도 와서 살고 싶은 그런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되신 분들은 정말 보험이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은 부동산의 약간 침체기, 뭐 빙하기 이런 시기에 편안한 마음을 그냥 갖고 뭐 계약금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사에는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 기한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 발표 이후에 최초 입주까지 8년에서 9년 걸리는 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딜레이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계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게 되면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이미 사전청약으로 14,000가구 분양했는데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발표한 지 뭐 앞서서 이야기 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국토부가 과거 2020년 추진 일정 공개 시에 최초 입주 예정일이 2025년, 202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현실 가능성이 없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7년도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 편하게 한 2030년, 2029년에서 2030년을 생각을 하고 내 주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임대로 사시는 분들은 아예 그 정도 2030년 정도를 내다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본청약이 2025년에서 2026년에 본청약이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는 게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시장에서 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이 2027년까지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이라든지 또 노후되는 재건축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시간이 최소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은 것들이 이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이런 시기가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 전반기까지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전반기에 지나고 난다고 하면 고양시만 봐도 이제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주하는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든지 창릉의 이런 메리트가 상당히 3기 신도시 등등 이런 메리트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 분양이 진행되지 않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빠르면 창릉도 민간 분양이 내년 하반기에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토지 보상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에게 뭐 S3 청년 원가주택 이쪽이 S3인데 여기도 지금 계획이 나왔다고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준비 중에 있으니까 다음번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창릉에 어떻게 보면 천마을의 사선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가장 저는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들어오는 뭐 비오라든지 S11블록도 나쁘지 않은데 이 지도를 놓고 봤을 때도 창릉역과 그다음에 원흥지구 그리고 창릉천까지 다 따졌을 때 천마을의 입지가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S1과 S4블록도 나쁘진 않는데 민간 분양이 있는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S11블록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은 입지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감사스마일에게 이제 사전 청약 되신 분들은 또 빨리빨리 들어오는 걸 뭐 이야기를 갖다 저에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계획대로 하게 되면 2027년, 2028년인데 2027년에서 2028년이 정말 계획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건데 제가 이제 뭐 교통공사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라든지 또 이 기반 공사를 하는 거,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또 넘어가서 이제 토지 보상이 안 됐을 때 이제 강제 수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시간이 또 지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 조성을 하는 거는 공사 시간이 그렇게까지 걸리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또 GTX의 역사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지금 계획한 것보다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에서 계획되어 있는 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자금 계획이라든지 본청약을 맞춰가지고 계약금을 준비하시고 2030년까지 내가 만약 2022년이라고 하면 뭐 민간 임대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 8년 정도를 뭐 준비하셔서 그렇게 입주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나는 이제 창릉에 사전 청약이라든지 민간 분양을 갖다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의 집을 매도해가지고 전세로 거주하면서 청약에 도전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있는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이라든지 공공 분양 사전 청약 또 신혼 희망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약에 도전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삼성 벨트라든지 고양시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가 더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현재 분양가보다 내려갈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있는데 그 올라가는 일도 이제 5%에서 뭐 10% 미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2027년, 2028년도의 가치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의 가치하고는 완전 다르고요. 그때 입주하게 되는 신축 아파트의 그 가치는 그때 이제 뭐 원흥지구라든지 삼성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10년이 넘어가고 어떤 모 단지 같은 경우 15년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3기 신도시의 그런 미래 가치는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주자 택지라든지 뭐 서운동 문화마을에 있는 이런 단독 택지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중심 상업 지역에 내가 프라자 상가라든지 또 어떤 또 사업 진행을 해서 오피스텔 아파트를 갖다 또 짓고자 하는 시행사들도 상당히 창릉의 매력을 느끼고 지금 투자를 갖다 지금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잘 계획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이 망월산이 고양숲 그러니까 서울숲 2배의 크기로 지금 이거 한다는 건데 제가 이쪽으로 지나갈 때마다 이 30사단 부지거든요. 저는 이제 30사단을 군대 생활할 때 들어가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벌말마을도 지금 이제 뺐는데 이 벌말마을이 창릉과 같이 연계돼 가지고 또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화전 칠학지구라든지 또 화전에 있는 드론센터가
올해 또 하반기에 또 개장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덕은지구랑 창릉하고 중간에 이제 화전에 있는 이런 빈 땅들을 그냥 놓아두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고양시장님은 뭐 논의한 바 없다라고 하는데, 서울시라든지 아니 그 정부하고 국토교통부라든지 어떤 협의를 해서 뭔가를 갖다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화전에 있는 택지지구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고양시에 있는 일기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한테, 화전 행신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통망이 확충되고 도로도 확충되면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 광명에서 이제 서울 방화대교까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도 2025년에서 2026년에 그러니까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창릉이 입주하게 됐을 때 GTX라든지 뭐 원흥 강매간 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까지 다 되면서 지금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자유로 또 지하화 공사라든지 강변북로 지하화 공사까지 여러 가지로 정말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용산 개발도 아마 이때쯤 되게 되면, 용산도 이제 개발하게 되면 강북에서는 제가 단언컨대 이야기하는데 용산 다음으로 창릉이 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는 고양시의 미래의 세 가지 키워드는 킨텍스, 창릉, 대곡입니다. 그런데 주거로 따졌을 때는 저는 킨텍스보다 창릉을 더 높게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감사스마일은 주말에 고향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집안에 행사가 좀 하나 있어서 다녀올 건데, 오늘 용산역을 가게 됩니다. 용산역도 짧게 제가 용산의 주변의 모습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용산역 KTX 정거장 그런 모습을 한번 쇼츠 영상으로 한번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순천이라든지 남도 여행 갔을 때 뭐 좋은 곳 있으면 뭐 제가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순천역의 그런 모습들도 한번 짧게 쇼츠에 한번 담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말인데 지난주 뭐 추석 명절 때 못 가셨던 분들, 뭐 고향에 못 다녀오셨던 분들 이번 주말을 또 이용해서 다녀오시고, 또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 쉬지 못했던 분들 이번 주말 푹 재충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에게 어제 어떤 분이 문의가 왔어요. 제가 전화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무튼 문자로 이렇게 왔는데, 정말 감사스마일이 감사한 게, 제가 컨텐츠가 그렇게 썩 뭐 제가 봤을 때도 뭐 높지 않고 좋지 않은데 편집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데, 정말 찐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스마일도 인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이제 그분들께 폐해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TV 찐팬분들도 저에게 폐해를 안 주려고 상당히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감사스마일이 그분들 덕분에 꾸준하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